말 그대로 직업은 직업일 뿐이고 꿈에 포함되는 부속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신이 실현하길 바라는 일들을 꿈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누군가 꿈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꽃을 키울 만한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고요. 그게 제 꿈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작은 소리입니다. 오늘은 너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 많은 마음들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책이에요. 처음에는 연인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담겨있는 책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뒷부분을 읽을수록 연인이 아니라 많은 마음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앞쪽에 애니메이션에 인용된 글은 후반부에 나오는 글인데 그 글도 제 마음을 뜨끔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한 줌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이 책에는 표지에도 보이는 것처럼 깜찍한 그림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책 읽기 앞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들 제가 목 상태가 좋지 못해요. 제가 성대에 염증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거나 평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쉽지 않네요.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의 글도 좋아서 저는 프롤로그도 가지고 왔어요. 프롤로그.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사랑과 이별과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순간순간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새운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온 힘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을 추억하는 일, 힘들었던 이별로부터 마음을 추스르는 일, 사람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하는 일,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공포감에 시달리는 일. 우린 그런 일들로 오늘도 늦은 밤 천장을 오래도 바라본다. 그런 나에게, 그런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생각을 더해주고 싶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렇게 프롤로그 글로 시작합니다. 이제 읽게 될 첫 번째 글은요. 고백이라는 글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혼자 길을 걷다 연인들을 마주치면 괜스레 네 생각이 나.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아침에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궁금해져. 오늘은 유난히 햇볕이 좋다는 핑계로 너와 거닐고 싶고 하늘이 조금이라도 흐린 날엔 곧 비가 쏟아질지도 모르겠다며 괜히 우산을 챙겨 널 데리러 가고 싶어. 너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루 온종일 네 생각만 하며 살아도 좋겠어. 너도 나에게만 예쁜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싶어. 너도 내 생각에 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장 먼저 나를 떠올려주면 좋겠어. 있지,
아무래도 널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다음 글은 연인이라는 건 이라는 글입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걸 해야 연인인 건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오늘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대답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졸라대고 네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어보는 것.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왜 좋아하는지 말해주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을 아무 의식하지 않고 나누는 사이가 연인이겠지.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연인이겠지. 사소한 게 주는 설렘. 그 설렘 알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연애 시작하면 핸드폰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를 하잖아요. 별거 아닌 얘기들로 하루 종일 나 오늘은 뭐 했고 뭐 먹었고 이런 일과들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전화 끊기 싫어하고. 참 연애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설렘인 것 같아요. 다음 글은 소가리입니다. 너의 친절한 모습에 네가 좋아졌는데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만나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네 모습에 마음이 붕 떴다가도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한 걸 아니까 또 혼자 소가리를 해. 마음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여지를 남기는 건지.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지. 네가 너무 미워. 그렇다고 너를 미워할 수 없는 나도 밉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라면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 싶었는데 저 사람에게도 잘해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그런 사람을 꼽잖아요. 나한테만 친절한 사람,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죠. 다음 글 읽어볼게요. 오늘 밤이라는 글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당신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고 당신을 조금 더 붙들어 두고 싶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린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되겠죠. 그렇게 함께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향하고 싶습니다. 당신과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처럼 술잔을 부딪히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아무렴 어떨까요? 당신과 지금을 함께 보낼 수만 있다면요. 나는 용기를 냈고 당신도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해요. 난 당신과 내가 우리로 불리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확신이 들었다. 이 확신이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
다음 글은 예쁜 연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 설레서 되게 좋아해요. 예쁜 연애. 읽어볼게요. 정말로 예쁜 연애가 하고 싶다. 마음 넉넉히 여유로운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매번 새로이 사랑을 확인하는 긴장 넘치는 사랑보다 굳이 확인할 생각이 들지 않는 편안한 사랑을 하고 싶다. 매일 밤 자기 전 당연히 연락할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가. 하루 종일 별다른 일 없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서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카페를 발견하면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괜스레 울적한 날에는 머리를 맞대고 당장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고 그러다 가끔씩 오롯이 서로를 마주볼 때면 괜히 찡해지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다. 다음 글은 거짓말입니다. 연인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거짓말이야. 상대가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쁠까봐, 괜히 걱정할까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고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 연애에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 무엇이 잘못되었건 감추고 속이기보다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떨까? 연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 믿음은 어렵게 쌓이고 쉽게 무너지지. 서로 소중하게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 선의의 거짓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상대방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게 마냥 선의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다음 글은 익숙한 사랑을 한다는 것에 관하여 라는 글이에요. 이젠 널 안다고 자부해도 될 것 같아. 넌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사실 그다지 잘 먹는 편은 아니라서 옆에 우유가 꼭 있어야 해.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아메리카노는 너무 써서 못 먹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면서도 바빠서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해지면 얼마 못 가 우울해하고는 해. 네가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굽낮은 로퍼를 신는다는 걸 알아. 특히 기분이 좋은 날에만. 노란색 병에 향수를 뿌린다는 것도 알고 있어. 대화 도중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한다면 뭔가 정말로 하고픈 말이 있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뜻이란 것도 알지. 예전엔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는 무슨 재미로 살까? 이미 서로에 대해 다 아니까 지루할 것 같아. 그때는 그러게 하며 넘겼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도 오늘은 내가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나에겐 어떤 잔소리를 할까? 잠꼬대는 또 어떻게 할까? 하며
매일매일을 궁금해할 거야. 네 행동을 예상하고 마치는 소소한 재미로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 내 예상 그대로 네가 보여준다면 그만큼 널 많이 안다는 기쁨을 느끼겠지. 예상이 빗나간다면 널 더 알게 됐으니 기쁠 테고. 그렇게 너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더 작은 부분까지 너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하며 살 거야. 그러니 그런 바보 같은 걱정은 마라. 그래도 사랑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거기 보면 아무르라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부부인데도 아직도 할 말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되게 찡했거든요.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만큼 더 소중해지는 관계. 너무 행복한 관계 아닙니까? 다음 글은 멀리 있어 더 애틋한 이라는 글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지만 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이 더 애틋해. 매일 볼 수 없어서 네 얼굴을 보는 날이 더 기다려진다. 드디어 만나 함께 있다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막차를 탈 수밖에 없어.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내 모든 정신이 핸드폰에 집중돼. 눈 뜨자마자 너에게 잘 잤는지 묻고 정작 나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너에겐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매 끼니마다 문자를 보내. 하루의 마무리는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는 일이지. 멀리 있는 게 좋지는 않아. 가끔은 당장 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더 많이 보고 싶다고. 너무 달아. 그냥 더 많이 보고 싶다고. 그냥이라는 말이 품는 많은 이야기들이 좋습니다, 저는. 다음 글은 알고 있어 라는 글입니다. 난 알고 있어. 우리의 사랑은 실패작이라는 걸. 다시 되살아나길 간절히 바랐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우린 서로에게 더 이상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어.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했던 나날은 이제 지났어. 하지만 아직도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내가 널 지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네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너 없던 날들에 내가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멀지 않는 곳에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서 있는 네가 보여.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이겠지. 너도 내가 없을 너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겠지. 하지만 너 역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듯해. 우린 알고 있어. 우리의 사랑은 끝나버렸고 죽어버렸어. 계속 함께한다 해도 부질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이미 시들어버린 꽃에
물과 햇빛을 주어도 다시 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알고 있다 라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체념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음 글은 쉬운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참 쉬운 사람이었다. 네가 내 전부인 줄만 알았고 이럴 거면 헤어져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너라서 행여 실수를 할까 늘 불안했다. 네가 떠나갈까봐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혼자 상처를 삼키면서도 작은 관심과 표현 하나에 다 잊기도 했다. 분명 너도 알고 있었겠지. 네 앞에서 난 언제나 약자였고 의리였다는 걸. 그래서 난 괜찮다. 너는 내 전부였고 내 모든 마음을 내게 쏟았으니 남은 만약도 남은 후회도 없다. 그래도 너는 괜찮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솔직한 성격이라는 말로 포장해 내게 상처를 남겼던 것, 모두 너에게 만약과 후회로 남아 오래오래 네 마음을 괴롭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만을 사랑했던 너를 원망하며 매일 밤을 뒤척였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인연이 끝난 후에 후회를 하게 되는 쪽은 그저 받기만 한 쪽이라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남은 만약도 남은 후회도 없다 라고 하잖아요.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한 사람에게는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더 이상은 뒤돌아보지 않는데요. 근데 받기만 한 사람들은 받을 땐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소중한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관계가 끝났을 때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 중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펭귄 목이 꺾였다. 다음 글은 당신이라는 그늘입니다.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나조차도 어서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당신의 눈빛이 있습니다. 함께한 추억도, 당신과 내가 담긴 크고 작은 계획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다 잊고 싶지만 또 한편으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나를 너무 아프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날 사랑했던 당신이 있고 당신의 사랑을 받던 내가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던 나날을 지금은 떠나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날 가둔 것도 당신이고 나를 간신히 살아 숨쉬게 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리쳐야 하고 벗어나야 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여기에 혼자 남았으니 서둘러 떠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아파하다가 조금만 더 기대다가 떠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떠나보내겠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조금만 더 있을게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아직은 놓을 수 없어서 그 기억이 아프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마음이 너무 아픈 글이에요. 다음 글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너와 가까워지길 바랐어. 당연히 이제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 네가 나에게 소중한 만큼 너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에게 마음을 다 보여준 만큼 너도 나에게 솔직하다고 생각했어. 너를 가장 잘하는 건 나라고 자신했어. 그런데 내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너는 내게서 너무 멀리 있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애초에 가까워진 적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너는 진심을 숨기고 한 걸음 내 안으로 물러섰던 것일까? 그저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애써 나를 사랑한 척 했던 걸까? 너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채 내 옆에 있었던 걸까? 다음 글은 긴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너는 우연히 맡게 된 코끝에 자꾸 맴도는 향수 냄새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고 너를 궁금해했다. 길거리에 흘러나오는 문득 깨달아보면 계속 흥얼거리고 있었던 익숙한 노래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너를 찾곤 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감명 깊은 영화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멍하니 이곳에 남았다. 사실 이 글도 굉장히 좋아서 애니메이션을 이 글로 할지 이 앞쪽 영상에 들어갔던 애니메이션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장면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지 못해서 이 글을 포기했는데 이 글도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던 글입니다. 애니메이션은 보통 제가 그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글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다음 글은 퍼즐 조각입니다. 연애라는 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참 힘들어했고 끝내는 버텨내질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조심스레 서로를 살피며 잘 맞는 부분을 찾고 다른 부분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사랑을 완성했을 텐데 우린 처음부터 너무 억지로 맞추려고만 했던 것 같아. 나는 무조건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야만 했고 너는 무조건 너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우리의 연애는 마치 눈을 가리고 맞추는 퍼즐과 같았구나. 그러니 간신히 완성된 모습이 상처투성이었을 수밖에. 다음 글은 소개받기로 했어 라는 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기로 했어. 모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인상 좋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네 생각이 너무 나는 거 있지? 너도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문득 또 네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 이젠 다 소용없지만 말이야. 너를 만났듯 이번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렇게 네 빈자리를 채워가고 싶어. 너 없이도 웃으며 사랑받으며 지내고 싶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냈으면 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랑을 하자. 이제. 다음 글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글이에요. 사과, 진짜 사과 잘하는 사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참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한데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읽어볼게요. 예전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 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아.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뜻이고 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사과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네가 화가 났다면 미안하다며 전제 조건을 달아 상대를 꽁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한테는 사과를 하고 누구한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 제대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얼마나 드물고 또한 얼마나 고마운 존재야. 그래서 난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좋아. 나 역시 그런 사람이고 싶고. 여러분은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 중이긴 한데 나도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다음 글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예전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참 좋아했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 같고 인맥이 쌓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어느 순간 얄팍한 관계의 한계를 느꼈어. 늘 면접을 보는 기분이었고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경험담을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읊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라고 달랐을까? 얼마 안 가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중 하나로 남게 될 뿐이더라고. 그래서 이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쏟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시간을 써.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더라. 모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웃고 떠들던 예전의 나보다 상대방이 정말 궁금해 귀를 기울이는 지금의 내가 훨씬 편하고 좋아. 다음 글은 차라리 내가 로봇이었으면 이라는 글입니다.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 예전에는 그냥 웃어넘겼을 일에도 얼굴을 붉히고 내 감정을 내가 못 이겨 파도에 휩쓸리듯 하루하루가 힘들어. 요즘 같아서는 차라리 내가 로봇이었으면 좋겠어. 상황에 따라 감정을 입력해서 그 감정만 보일 수 있도록 아무것도 못 느껴도 좋으니까 남한테
내 못난 모습이나 들키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너무 아파해서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그 말이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 글은 선인장 같은 사람입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심하게 돼. 잘해주는 애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의 친절조차 달갑지가 않아.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다 보니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선인장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나를 세우고 사람들과의 간격을 유지한 채 혼자 있는 게 편한 그런 사람.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끔은 누군가 나를 말없이 안아주었으면 해. 이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선인장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외롭거나 부대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사람 욕심이 또 그렇지가 않나 봐. 그거 알죠? 선인장은 처음부터 가시가 있는 식물이 아니었다는 걸. 사막이라는 물이 없는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그게 가시가 된 것뿐이라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가시가 되었던 거고, 사람들이 되게 날카롭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음 글은 제가 애니메이션 작업했던 그 글인데요. 제가 분량을 조절하다 보니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풀 버전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도 포스트잇 처리를 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보통은 공무원, 교사, 의사 등등의 여러 직업으로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한참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듣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멋쩍게 대답하고는 자책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직업을 가지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며 항상 나를 꾸짖었고, 주변 또래의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스스로를 비교하며 나 자신을 한심하게 느끼곤 했습니다. 다들 자신이 원해서 정한 꿈을 향해 노력하고 성취하고 그 꿈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설레어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제자리 걸음은커녕 꿈이 없다는 이유로 한 발자국조차 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새로운 사회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피하고만 싶었던 그 질문을 받게 되었죠. 이전과 변함없이 다들 직업 하나씩은 이야기를 하고 그 직업 안에서 어떤 것을 해낼 것인지 계획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 또한 변함없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 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차례가 끝나고 자기소개를 부탁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경험이 부족해 꿈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난 꿈을 물어본 것이지 갖고 싶은 직업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라고요. 그건 분명 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넌 잘못되었어 라며 손가락질을 당한 것만 같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말을 다시 곱씹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직업은 말 그대로 직업일 뿐이고 꿈에 포함되는 부속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제야 사소하고 터무니없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실현하길 바라는 일들을 꿈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을 내는 것이 꿈이라면 그 꿈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퇴근 후 졸음을 참아가며 책상 앞에 앉아 펜을 굴리는 시간이 큰 행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꿈꾸든 그로 인해 앞으로의 나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꿈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금 저에게 누군가 꿈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꽃을 키울 만한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고요. 그게 제 꿈이라고요. 우리도 꿈을 물어보면 보통 직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직업이 아닌 나의 꿈을 생각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이 글이. 제 꿈은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을 찍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나중에 해가 잘 드는 곳에 책방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이제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 그게 저의 꿈입니다. 다음 글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주문마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라는 글입니다. 왜 그럴 때 있지? 남들에 비해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을 때, 다들 앞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그래서 문득 초조해져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이게 되는 때, 다 잘 될 거야 라는 주문마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말이야. 하지만 다들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밤에 시달려. 우리가 그저 타인의 밤을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니 왜곡된 비교로 자신을 괴롭히기보다 더욱더 너의 세상에 집중하고 너의 시간을 보냈으면 해. 남들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는 이상 그건 넘어진 것이지 쓰러진 게 아니야. 네가 너를 놓아버리지만 않으면 돼. 뛰어보지 않은 사람만이 넘어지지도 않는 거야. 다음 글은 충분히 잘 하고 있어 라는 글입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다. 그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그래, 알아. 많이 힘들지? 어딜 가든 네 맘 편하게 해주는 곳 하나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비위 맞추기 힘들 거야. 네가 많이 힘들 걸 알아서 마음이 아파. 널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아직은 어리고 여린 네가 어른들이 만든 이 험난한 세상에 너무 일찍 던져지게 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그런데도 어떻게든 버티고 울음을 참아내는 네가 참 대견해.
그런 너에게 이런 진부한 말이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이미 네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늘 해내고 있다고. 모든 일에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해. 너 스스로를 타인을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해. 남이 이룬 성과는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남이 저지른 실수는 또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지 너도 잘 알잖아. 너 자신도 그렇게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다음 글은 놀이기구가 무서웠어 입니다. 나는 놀이공원을 싫어하는 아이였어. 원래 멀미도 심한 데다 겁도 많아서 학교에서 단체로 놀이공원을 간다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지. 한 번은 중학교 졸업여행 중에 놀이공원을 가게 된 거야.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바이킹을 타긴 탔는데 너무 무서워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어. 그게 성인이 되기 전 내 처음이자 마지막 바이킹 탑승기야. 성인이 되고 나서는 놀이공원에 억지로 끌려갈 일이 없어서 좋았지. 그런데 어느 날 거절 못할 상황이 생겼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놀이공원에 가보고 싶었다는 거야. 내가 놀이기구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냥 가서 놀기만 하자고까지 얘기를 하니 별 수가 없었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 여자친구가 같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 배려하느라 말도 못하고 이건 같이 탈 수 있을까? 저건 같이 탈 수 있을까? 내 눈치를 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 그래서 호기롭게 바이킹을 타자고 했는데 속으로는 난 죽었다 싶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탈만했어. 이번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그렇게 몇 년을 두려워하면서 난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바이킹에서 내렸을 때 난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봅시다. 다음 글은 자신감을 잃지 마입니다. 어떤 사람을 마주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말았으면 해. 근자감이라고 하지.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아무렴 어때? 아무 이유 없이 자신감이 넘치면 어때? 너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너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신감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야. 늘 자신을 믿고 한 발 내딛고 발을 뻗을 수 있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감을 잃지 마. 그래야 네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다음 글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라는 글입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만나면 꼭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기가 없는 질문이고 귀여워서 하는 질문이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질문이 일찍부터 사고를 가두지 않나 싶어. 가치관도 아직 세우지 못한 나이에 직업을 선택하게 만드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 가운데에 무엇으로 벌어먹고 사느냐를 두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정말 꿈꾸는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못했다고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난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해.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딱히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지? 두리번. 다음 글은 걸어야 도착한다입니다. 꿈이 있다는 건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 그 자체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니까. 하지만 그 꿈에 닿기까지 우린 엄청난 번뇌와 불안에 시달려야만 해. 내가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을까?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놓쳐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결국 해보는 수밖에. 다른 답은 없어. 걸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잖아. 중간에 넘어지고 끝내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조차 겪어보지 않는다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우선 걸어보는 게 어떨까? 한 발만 더. 이 말에 되게 공감해요. 해보지 않으면 우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든 일단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될진 저도 몰라요. 사실 저에겐 유튜브 도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길을 알 수 없으니까 부딪혀 보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글은 에필로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정답은 없어. 우린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그저 결정을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것 뿐이지. 틀린 건 없어. 잘못된 건 없어. 그러니 네 선택을 옳다고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 너무 복잡할 땐 심호흡 한번 하고 조금 쉬었다 가자. 이제 그럼 나가볼까? 어때요? 듣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마음의 안정을 주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땐 요즘 이런 에세이 너무 많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많은 마음들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별을 겪는 우리들에게 마음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청취자분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할게요. 안녕.